독한 상담소 지금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분들 너무나 많고요. 또 이거 보니까 이렇게 이런 다양한 고민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구나. 참 어떤 생각 들었냐면요. 기특하다, 애썼다. 이렇게 힘든데도 다들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첫 번째 사연, 경단녀의 서름. 네, 저는 딸 둘과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41살의 주부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곧장 패션 디자이너로 취직해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16년간 일을 해왔는데요. 가사와 육아,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다 보니 저도 어느새 지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결국 지난해 난생 처음으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나자 제일 이해해줄 줄 알았던 남편이 왜 쉬냐고 하는데 그 말이 그땐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일을 쉬니까 당장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알아보는데 와, 말로만 듣던 경단녀가 이런 거였나 싶습니다. 1년의 공백이 너무 컸던 걸까요? 결혼 이후 모든 살림은 제가 관리해왔기에 아이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현실의 벽 앞에 정신이 너무 혼미해집니다. 첫 번째, 이 사연을 보내신 분 토닥토닥님, 휴직을 했다고요. 나가서 일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고요. 휴직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해도 되고요. 휴직해도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힘들면 잠시 일 휴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가야 될 곳이 그 직장이에요. 또 반드시 가야 될 곳을 그 직장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단절적인 느낌이 드는 겁니다. 단절됐고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간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약간 잘못하면 그 직장 계속 다닐 뻔했는데 오히려 약간 집에 있으면서 다른 공부도 하고 요즘에는 이런 게 뜨네. 어머 나는 세일즈에 관심 있어. 그래? 아마존 셀러를 등록해서 한번 해볼까?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경력 단절 아니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뭐다? 시작! 경력 이동이다. 어느 장소에 있건 어느 시간을 살건 직장의 시간을 살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살건 직장을 다니는 시간을 살건 휴직의 시간을 살건 돈이 좀 있는 시간을 살건 돈이 좀 없는 시간을 살건 나는 여러분 인생이 다 희망이고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약간 목사님 톤이었나? 어떻게 여기로 왔지 내가? 죄송합니다. 내일 모레가 일요일이라 이렇게 됐나 봐요. 여러분 마음이 이동으로 바뀌셔야 돼요. 오히려 더 큰 기회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도 전 생각합니다. 오케이. 다 같이 미션이다. 오케이 여러분 미션이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멘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믿습니다까지만 하세요. 아유 진짜 그치? 아멘 할 뻔. 아유 그렇지. 그래 경력 단절 기간 동안에 애를 넷이나 만들었대. 그거 봐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어. 잘했어. 오케이. 좋아. 자 그리고 재밌다. 그래 잘했어요. 여러분요 이렇게 지금 우리 토닥토닥님 지금 수백 명의 여성이 모여서 믿습니다를 외쳐주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이번 기간이 1년 동안의 일에서는 공백이었는지 모르지만 아이한테는 충분한 메꿈이 됐을 겁니다. 아이에게 반드시 메꿔야 될 걸 메꿨으니 얼마나 장한 일을 했어요. 큰일 한겨. 잘했어. 아주 큰일 한겨. 내가 만약에 옆에 있었다면 큰일 했다고 안아줬을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또 한 번 새로운 것으로 뛸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 사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 가주세요. 저는 13살, 11살 남매를 둔 3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저는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해서 고민이에요. 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제가 글쎄 직장 상사와 바람이 났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헛소문이었고 소문을 낸 사람도 누군지 알았지만 따질 생각도 못한 전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새 직장의 동료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하루는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자기에 아이들 때문에 늦은 시간은 좀 곤란하다 했더니 저에게 밤늦게 유흥업소 투잡하는 거 아니야? 라며 빈정대는데 어찌나 낯이 뜨겁던지요. 그날도 전 제대로 아무 말 못하고 웃음거리만 되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남들처럼 똑부러지게 할 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거 너무 속상하네. 자, 봐봐요, 여러분. 일단 사연자 자기가 자기 이름을 답답이라고 했는데 맞아, 답답이네. 아주 답답이네. 아주 답답이야. 아니, 여러분 만약에 직장 동료와 상사와 바람이 났다는 이상한 소문을 낸 사람이 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삼자 대면, 이거 삼자 대면 해봤자 별로야. 머리채를 잡자. 진짜 맞짱 뜨자. 여기 승질들 대단한 거 장난 아닌데 여기 우리 다 모이면 머리 다 뽑겠어 서로. 서로 다 뽑을 거라고 봐. 이 답답이님의 가장 큰 문제는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근사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되는 그 어떤 말을 스스로 안 해봐서 그래요. 싫은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너 나한테 왜 그런 짓을 해? 너 말이 되니? 내가 누굴 사겨? 너 미쳤어? 제 말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내 목소리와 내 얼굴에서 느껴지는 건 뭔지 아세요?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이랑 싸우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고요. 그죠? 남이 나한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정확히 사과를 받아내는 것,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대변하는 것, 단호히 대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답이님의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네가 왜 당당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 당당히 수업을 안 받아서 답답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당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요. 한번 당당할 때마다 인간관계가 끊어질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봐요. 인간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끊어지는 것과 그 사람이 내 인간관계를 쥐고 흔들고 내가 너무 울고 회사 그만두고 해서 내가 회사를 나와서 어차피 인간관계 끊어지는 것과 어차피 끊어지네. 그러려면 이쪽 끊어지는 게 낫지. 내가 회사 간두는 게 나아요? 한 번은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게 당당히 쪽으로 조금 옮겨가잖아요. 많은 일들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라 많이 당했을 거야. 아마 많이 당했을 거야. 그래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지금 정희경님, 자기도 맨날 이러고 와서 입을 킥했대요. 자기 막 쿨하다면서 속편해하고 막 막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변화를 원하면 연습이 필요하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아이 때문에 힘들건, 남편 때문에 힘들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건, 돈 때문에 힘들건, 이 힘듦은 다 지나가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옆에 있는 거니까요. 그죠? 제가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자, 이제 11시입니다. 물만 먹으세요. No. 7시 이후엔 드시면 안 됩니다. 얼굴 붓습니다. 간단히 물 한 잔만 딱 먹고, 물도 사실은 잘 때 위가 되게 부담스러우면 안 된대요. 자기 전에는 위를 쉬게 해줘야 돼요. 잠잘 때는 어디 가셔요? 머리도 쉬고 특히 위가 쉬어야 된답니다. 잘 때 위가 일하는 건 정말 좋지 않대요. 뭐 먹지 마시고, 알았죠? 여러분 안녕. 벌써 김미경 TV를 시작한 지 꽤 됐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벌써 구독자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벌써 100만입니다. 곧 100만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의미 있는 걸 함께 해보자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 유튜브의 영상을 제가 화두를 던지면 여러분은 거기에 댓글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니면 좋은 방향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생각을 덧붙였어요. 근데 제가 늘 생각했던 게 내 생각보다 덧붙여진 생각이 너무 좋은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구독자 100만과 함께 김미경과 함께 나를 일으켜 세운 한마디? 이걸 뽑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책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좀 함께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의미도 있고 훨씬 더 깊은 생각이 깊은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함께 쓰는 책이요. 여기 김미경 TV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여러분 다 보시고요. 그 중에서 이게 정말 나를 일으켜 세운 말이다. 이건 정말 나에게 의미 있었던 거다라는 구절이 있으시면 그 영상 링크와 함께 그 말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소감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중에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글귀들을 가져다가 여러분이 쓰신 글을 가져다가 책에 함께 수록하게 될 겁니다. 잘 정리해서. 그러면 나중에 이 책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책을 작업을 해주신 분들로 책 뒤에 이름도 쭉 올라가게 될 거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김미경과 함께 쓰는 책 나를 일으켜 세운 한마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 나온 말 중에서 제가 강의한 것 중에서 최고의 명언이나 그 말에 대한 소감 또 나에게 어떤 변화를 줬는지 이런 걸 여러분 글 혹은 뭐 영상 이렇게 찍으셔서 나의 블로그나 여러분의 SNS에 다 올려주세요. 분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한 줄로 써도 되고 또 뭐 길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붙여주세요. 해시태그로요. 함께 쓰는 책 김미경 신간 김미경 TV 나를 일으켜 세운 한마디 이렇게 하셔서 필수태그로 붙여주시고요. 유튜브에 이 영상 밑에 댓글로 SNS 링크를 다 달아주시면 참가 신청은 간단하게 끝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리고 선정되신 분은요. 책 뒤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신간 사인본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